부산의 늦은 오후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치며 희망학원의 낡은 간판을 흔들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은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김도연은 오늘도 교실 안에 홀로 앉아 출석부를 펼쳤다. 그가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다 민호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민호 또 안 왔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펜을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풀다 만 연습장이 겹겹이 놓여 있었다. 지난주 시험지를 채점하던 흔적도 그대로였다. 도연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문을 잠갔다.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며 그의 어깨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연립주택 3동 201호. 주소가 적힌 쪽지를 확인하고 발길을 옮겼다. 골목마다 서늘한 비린내와 오래된 집들의 벗겨진 벽이 그를 따라왔다. 도연은 39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대형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더 큰 연봉과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5해 만에 내려놓았다. 점수로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현실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왔다. 작은 학원을 차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빨간 펜 대신 연필로 격려를 적어주었다. 경영은 늘 빠듯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던 1년 전 교육 컨설턴트 박지영이 학원에 찾아왔다. 이 학원 프랜차이즈로 키우면 전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녀는 투자와 시스템, 마케팅을 모두 지원해 주겠다며 설득했다. 도연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6달 전 약혼까지 했지만 최근 그녀는 무료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해야 해요.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연립주택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외벽은 금이 가 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 201호 문패를 확인했다. 서유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도연은 얼어붙었다. 1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서유진이 서 있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유진?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다 이내 차갑게 물었다. 왜 오셨어요? 민호 엄마가 너였구나.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민호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유진을 닮은 눈, 낯선 이마. 유진은 문을 더 열지 않았다. 민호는 엄마 다리 뒤에 숨어 도연을 바라봤다. 수업료 때문에 오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은 문을 닫으려 했다. 유진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그의 숨소리만 남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지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 투자 계약 미팅 있어요. 꼭 참석하세요. 도연은 화면을 꺼버리고 골목길을 걸었다. 석양은 이미 사라지고 바닷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학원 교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다. 김도연은 교탁 위에 교재를 쌓아두고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머릿속은 민호와 유진의 얼굴로 가득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미팅 준비하셨어요? 박지영의 메시지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오늘 미팅 못 갈 것 같아. 왜요? 투자자 기다리잖아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도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이번 계약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민호가 아니,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학원 전체를 망칠 거예요?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그녀의 한숨과 함께 끝났다. 그는 교실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들이마셨다. 오래된 블라인드가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남기고 간 연필과 메모가 흩어져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선생님이 응원할게. 어제 민호에게 써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유진은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다음 날 아침 그는 학원 문을 일찍 열었다.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 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나야. 어제는 미안했다.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민호 공부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저녁까지 수업료 드릴게요. 더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도연의 마음은 산만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그는 민호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펜을 들고 있다가도 자꾸만 책상 위를 두드렸다. 점심 무렵 민호가 혼자 학원에 나타났다. 교복이 구겨지고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민호야, 잘 왔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엄마가 오늘 돈 낸다고 했죠? 응, 들었어. 그런데 민호야, 너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저 그냥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는 계속해야지. 근데 엄마가 울었어요. 돈 때문에.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도연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볼게. 민호가 간 뒤 도연은 교탁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계약서가 놓여 있는 책상과 민호의 공책이 교차해 보였다. 저녁이 되자 박지영이 학원으로 찾아왔다. 왜 미팅에 안 왔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또 그 아이 때문이에요? 도연 씨, 사업을 하려면 냉정해져야 해요. 우리는 구호단체가 아니라고요. 나는 냉정해질 수가 없어. 그럼 약혼도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지영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 벌써 늦었어요. 박지영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나가버렸다. 학원 안이 조용해졌다. 도연은 그녀가 놓고 간 계약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민호가 떠올랐다. 작은 손, 떨리는 목소리, 엄마가 울었어요. 라는 말.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어둑하게 빛나고 있었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희망학원 교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김도연의 눈은 문 쪽을 자꾸 후쳤다. 민호는 오지 않았다. 대신 유진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얘기하죠. 아이들 수업 끝나고.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교실 창문 너머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속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수업이 끝난 저녁, 도연은 학원 문을 닫고 골목길로 나왔다. 바닷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다. 약속 장소는 오래된 공원 벤치였다. 유진이 이미 앉아 있었다. 낡은 코트를 여미고 손을 모은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왔어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벤치가 삐걱 소리를 냈다. 민호는 왜 학원에 안 오니? 학원 그만두려고요. 선생님, 우리 형편 알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돈 없는 집에는 공부하면 안 되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요? 그때도 그렇게 말했죠. 유진이 눈을 치켜떴다. 그때 선생님은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떠났죠. 서울 가서 잘 살면서 나는 말끝이 흔들렸다.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때도 지금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원의 어둠이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유진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다. 민호 내 아이지? 그걸 왜 물어요? 유진이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확인해도 뭐가 달라지나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수업료는 이번 달까지 드릴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바라봤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유진의 사진이 있었다. 교실 구석에서 수줍게 웃던 얼굴, 손에 쥔 장학증서. 그때 내가 외근은 사진을 쥔 채 눈을 감았다. 서울에서의 선택, 출세, 그리고 떠나온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학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호를 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민호야. 도연이 불렀다. 민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 수업 끝나고 잠깐 얘기하자. 그날 오후 도연은 아이와 함께 학원 뒤편 조용한 방에 앉았다. 민호야, 공부 계속하고 싶지?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힘들어 하잖아요. 선생님이 도와줄게. 너는 포기하지 마. 민호의 눈가가 반짝였다. 정말요? 응, 꼭. 민호가 나간 뒤 도연은 빈 교실에 홀로 남았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어둑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박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투자자랑 최종 미팅이에요. 도연 씨, 꼭 오셔야 해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영아, 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나한텐 있어. 꼭 있어야 해.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파도가 잔잔해 보였지만 그의 가슴속은 여전히 요동쳤다. 어쩌면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지켜보겠다고 마음속에 조용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며칠 뒤 희망학원은 봄비가 내리는 오후를 맞았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교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풀고 있는 동안 김도연의 시선은 계속 시계를 향했다. 오늘이 투자자와의 최종 미팅 날이었다. 박지영은 아침부터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다. 3시에 꼭 와요. 그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교실에는 민호만 남았다. 아이는 책가방을 매지하는 채 교탁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은? 엄마가 요즘 밤마다 울어요. 선생님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내 엄마랑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해.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요?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의 빛이 그의 눈가를 스쳤다. 저 공부 계속해도 돼요? 그럼.
계속해야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민호가 돌아간 뒤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영이었다. 왜 아직 안 와요? 투자자들 기다리잖아요. 지영아, 미안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나도 알지만 지금은 민호와 유진이 더 중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 관계도 끝이에요? 지영아 전화는 끊겼다. 도연은 우산도 없이 학원 문을 나섰다. 빗줄기가 어깨를 적셨다. 바닷가 쪽 골목을 지나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계단 난간의 녹슨 자국이 빗물에 번져 내려오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유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 바빠요. 잠깐이면 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좁은 방 안에 오래된 가구와 아이의 교과서가 섞여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울렸다. 민호 얘기 좀 하려고 왔어. 민호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그만하죠. 난 민호가 계속 공부하길 원해. 그리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너한테 했던 약속, 이번엔 지키고 싶어? 유진이 눈을 치켜떴다. 이제 와서요? 그래. 이제라도. 그럼 뭘 포기하실 건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선생님, 민호는 제 아이예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왜요? 죄책감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같아서. 유진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선생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 앞에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같이 고민해보자. 우리 셋이.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울렸다. 오랜 침묵 끝에 유진이 낮게 말했다. 내일 민호 학원에 보낼게요. 대신 더는 부담 주지 마세요. 고마워. 민호가 포기하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휴대폰을 꺼냈다. 박지영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계약은 아마도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빗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또렷이 바라볼 수 있었다. 봄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다. 희망학원 교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김도연은 교탁 앞에 서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민호가 조용히 앉아 연습장을 펼쳤다. 고개를 숙인 채 펜을 움직이는 손이 어쩐지 더 단단해 보였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돌아가고 교실에는 민호와 도연만 남았다. 민호야,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이제 이 문제도 혼자 풀 수 있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도연은 가볍게 웃었다. 잘했어. 계속 이렇게 해보자. 네. 민호는 책가방을 메고 나가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도연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문을 닫자 학원 안이 고요해졌다. 도연은 교탁에 놓인 계약서를 꺼내 찢어버렸다. 갈라지는 종이 소리가 교실 안을 메웠다. 그 순간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옥죄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박지영이 학원에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지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지영의 눈가가 떨렸다. 그럼 우린 여기까지네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학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연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봄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날 밤 그는 연립주택 201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민호와 유진이 함께 문을 열었다. 유진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지난번보다 부드러웠다. 선생님, 저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골목길을 걸어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저녁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다. 유진아, 나 계약 포기했어. 유진이 놀란 듯 도연을 바라봤다. 왜요? 민호랑 약속했거든.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유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그럼 학원은 어렵겠지. 그래도 방법을 찾을 거야. 아이들부터 지키고 싶어?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그는 그녀의 두 손을 감싸쥐었다. 민호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너도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벤치 위에 번졌다. 고마워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민호가 두 사람 앞에서 공을 굴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잠시 바람이 잦아드는 듯했다. 며칠 후 학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도연은 지역사회에 학원 장학제도를 알렸다. 몇몇 학부모와 자원봉사자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책상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수업이 끝난 뒤 도연은 칠판에 적힌 문장을 바라봤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그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민호가 친구들과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 창문에 비쳤다. 학원 문을 나서며 그는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잔잔한 파도 위로 길게 내려앉았다. 오래전 떠나온 길을 돌아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미래의 냄새를 느꼈다. 아직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의 웃음, 유진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내린 선택이 그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